강약 약강.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는 의미죠. 잔혹성을 보이는 범죄자들 중엔 특히 이런 성향의 사람이 많은데요. 오늘 다룰 사건의 범인 역시도 이런 성향의 인물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야마나카 겐키. 2001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는 형과 여동생이 있었고 건축업을 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고 종종 아들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정환경 탓인지 10살 무렵부터 그는 성격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5학년 때엔 동급생을 계단에서 밀어 크게 다치게 하는 일도 있었죠. 이에 부모님은 그에게 무술을 배우게 했고 도장의 엄격한 지도 덕인지 그의 폭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 문집에 10년 후 자신은 TV에 출연할 것이다, 올림픽에 나갈 것이다, 돈다발을 뿌리고 다닐 것이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졸업 후 중학생이 된 그는 다시금 행실이 나빠졌고 여전히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골라 괴롭혔다고 합니다. 특히 근처 초등학생들을 쇠파이프로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하네요. 폭력성을 조절하지 못한 그는 결국 중학생 신부님에도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도관이나 경찰 앞에선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반성문도 그럴듯하게 썼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은 철저하게 괴롭혔지만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겐 순종하는 타입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출소 후 졸업해 고등학생이 된 그는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오사카 시내의 호스트클럽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사건 직전 무렵엔 푸드트럭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푸드트럭을 이용했다는 한 주민에 따르면 호스트 같은 모습이었다, 늘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다, 양아치 같은 느낌이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타치바나 하나카. 그녀는 과거 SNS를 통해 앞서 말씀드렸던 야마나카와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야마나카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카 씨가 2023년 무렵부터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었고 사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카 씨는 중학교 졸업 이후 미용계열 전문학교에 다녔고 가족과도 사이가 무척 좋았지만 야마나카와 사귀게 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개월 전인 2023년 4월 무렵 그녀는 야마나카와 연인관계가 되었고 야마나카의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죠. 하나카 씨의 친구에 따르면 그녀는 야마나카와 사귀게 된 후 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맞았다, 괴롭다, 헤어지고 싶다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약자를 괴롭히던 야마나카의 본성은 여자친구에게도 예외가 없었던 것이죠. 과거 부모님과 사이가 무척 좋았던 하나카 씨는 야마나카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 친가에 돌아가지 않았기에 어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딸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몇 번이고 거듭 전화를 건 후에야 겨우 통화가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에 따르면 딸의 말투가 이전과는 다르게 무척 거칠었다고 합니다. 야마나카가 그녀에게 미친 영향은 말투뿐만이 아니었는지 여자친구에게 캬바쿠라에서 일하도록 소개했다고 하네요. 여기서부터는 범인의 주장입니다. 어디까지나 범인의 주장임을 고려하고 들어주세요. 2023년 5월 7일 저녁 무렵 이 영상을 업로드하기 딱 1년 전 이 두 사람은 오사카 시내의 한 역에서 만나 함께 퇴근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카 씨는 손님에게 애프터 신청이 왔다며 야마나카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말했는데요. 야마나카는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라고 물었고 하나카 씨는 어쩔 수 없잖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갔다 올게 라며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후 홀로 집에 돌아온 야마나카는 하나카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하나카 씨가 귀가했는데 귀가한 하나카 씨는 헤어 세팅도 풀어져 있었고 화장도 지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고 샤워를 했다는 걸 눈치챈 야마나카는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 그녀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손님과 그렇고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야마나카는 이에 분노해 하나카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폭행의 정도는 무척 심했고 출혈 때문에 방 바닥이 붉게 물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야마나카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겐 한없이 잔인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바닥을 전부 네 혓바닥으로 핥아 라고 말했고, 하나카 씨가 말을 듣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 묻은 바닥을 닦게 한 후 머리카락 처먹으라고 라며 강요했죠. 이에 그녀가 못하겠다며 거절하자 야마나카는 20, 19, 18 라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11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었죠. 훗날 경찰이 왜 이런 동영상을 찍었는지 묻자 야마나카는 그녀가 또 이런 짓을 하면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폭행으로 야마나카의 분노는 잠시 사그라들었지만 다음 날인 5월 8일 하나카 씨가 야마나카에게 강한 태도로 나오자 그는 다시금 분노해 이번에도 1시간에 걸쳐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폭행의 정도는 전날보다 더욱 심했고 야마나카는 자신의 주먹이 아파오자 모델건을 꺼내 그녀에게 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에 쓰러진 하나카 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밖으로 나가 태연하게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식사를 끝낸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하나카 씨는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마련이지만 야마나카는 달랐습니다. 그는 위장 공작을 벌이기 시작했죠. 우선 그는 하나카 씨의 휴대전화로 해선 안 될 짓을 해버려서 미안해. 이 세상을 떠날게. 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즉, 하나카 씨가 바람을 피웠고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 공작을 펼쳤던 것이죠. 메시지를 보낸 이후 야마나카는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검 결과 하나카 씨의 사인은 출혈성 쇼크였으며 몸에는 총 160곳 이상의 타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야마나카의 허술한 위장 공작이 경찰에게 통할 리가 없었고 그는 상해죄로 즉시 체포되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야마나카는 말싸움이 있었다, 하나카가 시카를 들이댔다, 막기 위해서 때렸다 라는 등 어처구니 없게도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죄목을 상해죄에서 살인죄로 전환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아쉽게도 검찰 측은 야마나카의 살인을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상해치사와 강요 등의 죄목으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일방적으로 집요하게 폭행을 가했다, 위장 공작 등의 행동으로 볼 때 반성의 태도는 전혀 없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돌발적이고 계획성이 없는 범행이다, 스스로 자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죠. 최종 진술 과정에서 야마나카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복역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 죄를 뉘우치고 싶습니다 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잔인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다 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죠. 한편 재판 이후 한 기자가 야마나카를 인터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최종 진술 과정에서 굽신거리며 사죄했던 태도와는 다르게 20대엔 감옥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30대엔 크게 뛰어올라 거물이 될 겁니다 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말이나 반성의 태도는 전혀 없이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만 주절주절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야마나카는 징역 12년이 무겁다고 생각했는지 항소했다고 하는데요. 비록 이후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합당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편 그와 학교 생활을 함께했던 동급생들은 사건을 TV로 접하고 아 저놈이구나, 결국 범죄자가 됐네 라며 이럴 줄 알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범인은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10년 후 자신은 TV에 출연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다른 의미로 TV에 나오긴 했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